앞선 강의에서는 아트캠에서 어떻게 모델링을 생성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부터 강의는 아트캠에서 어떻게 가공 작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트캠에서 생성한 이러한 모델을 지금 오른쪽과 같이 가공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공기가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가공기에 장착되어 있는 공구로서 그 길을 지나가게 되면 이와 같은 조각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조각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트캠에서 공구가 지나가는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나가는 길에 대한 주소값 NC 데이터를 포스트 프로세스하여 이 NC 데이터를 가공기에 입력을 시키고 가공기에 공구를 장착하고 이대로 가공을 하게 되면 가공품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설명드린 아트캠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공구가 가는 길을 지나가는 길을 생성을 하고 NC 데이터를 포스트 프로세스 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만들었었던 곰돌이 모델링을 불러와서 툴패스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불러오기를 클릭하고 스컬프트 테드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트캠에서 생성된 릴리프를 가공을 하는 작업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공을 하기 위해서 툴패스 관련된 메뉴들을 화면에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에 보면 툴패스 메뉴가 있는데 이 툴패스 메뉴를 선택하게 되면 아래에 툴패스에 관련된 작업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이와 같이 아이콘들이 뜨게 됩니다. 먼저 가공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곰돌이를 깎을 소재가 필요하게 됩니다. 소재를 설정하는 작업은 툴패스 작업에 소재 설정이라는 기능을 선택하여서 소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소재의 두께를 모델 두께보다 더 두꺼워야 합니다. 그래야지 모델을 전부 가공할 수 있기 때문에 모델 두께보다 약간 두껍게 6mm 이상의 소재를 사용하고 여기서 그 값을 똑같이 아트캠에서 똑같이 설정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Z 원점에 대해서 하단에 설정을 할 것인지 상단에 설정할 것인지 정의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소재에서 6mm 소재에서 5.115mm의 모델을 어디에 넣을 것인지 어디에 위치시킬 것인지를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모델을 바닥에 딱 맞게 가공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소재의 하단에 위치시키면 됩니다. 확인을 눌러서 소재 설정을 마치겠습니다. ISO 방향에서 바라보게 되면 이와 같이 투명한 색상으로 소재에 대해서 3D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D 화면에서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소재를 보고 안 보고의 기능은 3D 뷰 툴바에 토글 머터리얼 블록 이 아이콘을 사용하여 보고 안 보고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가공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재가 필요해서 그 크기를 설정하였고 아트캠 릴리프가
어느 위치에 있을 것인지를 정의하였습니다. 또한 가공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 원점이란 부분입니다. 모델링에서 잡아준 이 원점과 가공의 원점이 꼭 같아야만 합니다. 보시면 모델링에서 잡아준 원점과 그리고 기계에서 잡았을 때 기계에서 여기가 0점이다 라고 설정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계와 동일하게 설정해야지 공구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제대로 된 위치에서 가공하게 됩니다. 아트캠에서 원점은 지금 보시는 대로 좌측 하단 그리고 소재 상단 이와 같이 설정하였는데, 만약에 기계 좌표를 다른 곳에 위치시키고 싶으시다면 모델 사이즈 설정에서 다시 한번 그 위치를 설정해 주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 상단, 중앙, 오른쪽 상단, 오른쪽 하단 5개의 위치 중에 한 지점을 설정할 수 있으며, 보통 소재 원점으로 많이 잡는 가운데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XY의 위치는 소재 중앙으로 놓도록 하고, Z 원점은 소재 상단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원점을 설정한 후에 이 투명한 소재에서부터 곰돌이를 가공하기 위해서는 지금 굉장히 많은 살들을 한 번에 많이 날려야 됩니다. 이 투명한 부분의 살들을 전부 다 날려야 됩니다. 이렇게 먼저 소재에 많은 살들을 가공하는 툴패스 방법을 3D 툴패스의 Z레벨 황삭 툴패스를 이용합니다. 여러 층의 툴패스를 가는 길을 생성하여서 이 많은 살들을 한 번에 가공할 수 있습니다. 황삭 툴패스 옵션을 살펴보게 되면 맨 처음 릴리프에 대한 정보값이 있습니다. 릴리프는 5.115의 두께를 갖고 최대 최소의 Z값을 여기에 표현해 주게 되고, 다음으로 가공할 영역을 릴리프 전체를 할 것인지, 지금 보시면 릴리프를 만들었었던 조합 전체 릴리프에 대해서 가공할 것인지, 선택된 벡터로 할 것인지, 자동으로 바운더리를 잡아서 할 것인지에 대한 옵션들이 있는데요. 우선 이 모델 전체에 대해서 가공하기 위해서 저는 릴리프 조합 옵션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구가 어떤 형상의 공구를 사용할 것인지 설정해 줘야 되는데요. 황삭 공구 옆으로 선택이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아트캠에서 제공하고 있는 공구 데이터베이스에서 선택을 하여 어떤 공구를 사용할 것인지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보통 러프, 황삭에 많이 사용되는 공구는 이와 같이 평날 공구, 엔드밀 공구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엔드밀 공구를 이용하여 황삭 공구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델이 큰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엔드밀 6mm, 6파이 정도 엔드밀이면 충분합니다. 엔드밀 6mm를 선택하고 아래쪽에 있는 선택 버튼을 누르게 되면 황삭 공구가 6mm 엔드밀로 정의되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화살표를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러 클릭하게 되면 6mm 엔드밀에 입력되어 있는 가공 조건 값이 그대로 따라서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스텝 오버와 스텝 다운, 절삭 속도, 플런지 속도, 스핀들, 공구 번호까지 그 데이터베이스에 있었던 값이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스텝 오버와 스텝 다운의 의미는 지금 이렇게 공구가 지나가는 길에서 x, y 값으로 옆으로 이동하는 양을 스텝 오버라고 하고, 한 층을 x, y로 가공한 다음에 한 층 아래 내려가는 그 거리 값을 스텝 다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텝 오버와 스텝 다운 값, 그리고 공구가 이송할 때의 속도, 플런지 속도 같은 경우는 공구가 소재 진입을 할 때의 속도인데요. 이 속도는 절삭 속도보다 많이 작게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재가 공구가 바로 직각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부하가 있기 때문에 이때의 속도, 플런지 속도는, 진입 속도는 절삭 속도의 절반 이하로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스핀들 속도는 공구의 회전수를 의미합니다. 공구 번호는 ATC가 장착된 기기에서 자동으로 공구 교환이 될 수 있도록 번호를 주게 되는데요. 공구 데이터베이스에 이와 같이 공구 번호를 입력하게 되면 제가 다른 설정 없이 NC 가공 시, 조각 가공 시 ATC가 지원되는 경우는 자동으로 공구 교환을 하여 툴패스 여러 개를 동시에 가공할 수 있도록 설정합니다. 다음으로 램프 이동 추가라는 옵션이 있는데요. 램프 이동이라는 것은 플런지 속도가 공구가 직각으로 진입, 수직으로 소재에 진입을 할 때 굉장히 많은 부하가 걸린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 많은 부하를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공구 진입이 이와 같이 수직 진입이 아니라 고속도로 램프처럼 돌면서 각도를 갖고 돌면서 소재에 진입을 하는 기능입니다. 그렇게 되면 공구가 소재에 진입을 할 때 그 부하 양을 줄이게 되고 이와 같이 램프로 진입하여서 아트캠에서는 램프 진입을 옵션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각도, 이렇게 진입하는 각도, 그 다음 램프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램프 길이, 그리고 최대에 대한 램프 길이, 그리고 지그 시작 높이, 시작 높이에 대한 옵션을 적용시켜 줄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램프 이동 추가는 다시 툴패스를 기본으로 뽑고 비교하면서 옵션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재 두께. 소재 두께 같은 경우는 소재를 내가 설정했던 젝트 상단 0mm부터 바닥 마이너스 6mm까지 소재에 대한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원점은 블록 상단에다 한 것을 여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설정 단추를 눌러서 다시 한번 그 위치나 크기를 다시 한번 설정해 주실 수 있습니다. 앞서 설정한 값 그대로 사용하기 위해 확인을 눌러 창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Z 슬라이스 구간이 있는데 모델에 대한 값을 불러와서 제한 값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여기에 체크가 되어 있으면 모델 상단 0에서부터 0점에서부터 가공을 시작하고 소재 여유는 0.5mm를 남겨두고, 이제 소재 여유라는 것은
가공을 할 때 이 릴리프 위에 황상을 하고 나섰을 때 0.5mm가 남도록 설정하는 값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스 Z, 이것은 스텝 다운으로부터 계산해서 마지막 슬라이스 Z가 5.45다라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때 6mm를 가공할 때는 3개의 슬라이스를 세 층에 나눠서 이 살들을 제거할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스텝 다운은 2.5이지만 2.5의 근사치로 3번 가공하여 1.817마다 한 층씩 가공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가공 안전이란 부분이 있는데요. 가공 안전에 있는 리미트로 내리는 탭을 선택해 보면 안전 높이가 0, 6.1, 공차가 0.00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 높이라는 것은 공구가 한 층을 다 가공하고 다음 층으로 가공하기 위해서 떠서 이송하는 높이를 의미하는데요. 근데 떠서 이송하는 높이가 0.02mm면 굉장히 낮아서 거의 붙어 다니게 됩니다. 따라서 높이를 5mm로 5mm 위에서 공구가 이송할 수 있도록 안전 높이를 5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위치는 툴패스가 진입할 때 처음 오는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0,0,6.115가 되는데 현재 모델 중앙에 6.115에서 툴패스가 시작해서 시작점 위치로 온 다음에 진입을 해서 가공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 공차는 0.025로서 툴패스가 만들어지는 정확도, 허용 오차를 허용하는 범위를 100분의 2호로 해서 공차를 입력하여 툴패스를 계산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방법 부분을 보게 되면 툴패스의 모양이 공구가 가는 길에 방향에 대해서 설정해 줄 수가 있는데 라스터 같은 경우는 왼쪽에 보이는 바와 같이 주사선 방향으로 공구가 이와 같이 이렇게 X축이나 Y축 한 방향을 따라서 이동하게 됩니다. 옵셋의 경우는 지금 보이는 이 모양과 같이 블럭을 옵셋하여 툴패스를 만들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사각형을 그리고 공구가 다시 한번 사각형의 모양으로 옵셋이 되면서 이와 같은 방향으로 소재를 가공하게 됩니다. 이런 모양의 툴패스를 옵셋 툴패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라스터 모양의 툴패스를 낼 것인지 옵셋 모양의 툴패스를 낼 것인지에 대해서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라스터의 경우 그 각도를 방금 제가 그린 것처럼 0도로 할 수도 있고 각도에 대해서 다시 지정하여 라스터 툴패스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광석 툴패스 옵션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고 지금 이 옵션으로 개선을 눌러서 어떤 툴패스가 생성이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사선 방향으로 툴패스가 만들어졌고 옆으로 스텝 오브를 가지고 이동을 하면서
아래층으로 내려가면서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층을 다 가공하고 난 다음에는 안전 높이 5mm만큼 올라가서 급속으로 이송을 하고 다시 진입을 하여 툴패스를 가공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위에서부터 옵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릴리프 조합을 선택을 하여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적인 소재를 가공할 수 있는 툴패스가 생성이 되었고요. 소재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 가공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툴패스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황삭 툴패스 옵션 중 옵셋 툴패스는 선택하여 옵셋 툴패스는 어떤 형식으로 툴패스가 출력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린 대로 블럭을 옵셋하면서 모델과 함께 옵셋이 되어 가공하는 방향으로 툴패스가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옵셋 툴패스에서 절삭 방향을 결정해 줄 수 있는데요. 절삭 방향은 거의 모든 가공 방향이 하향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하향을 선택하도록 하고, 스타트 프롬은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지정을 할 수 있는데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할 것인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진입할 것인지를 설정을 하여 툴패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램프 이동 추가 옵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구가 진입하는 이 라인은 하늘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공구가 수직으로 이와 같이 소재에 진입하게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구가 수직으로 진입하게 되면 공구가 이렇게 생겼을 때 공구의 날은 이 옆쪽에만 있고 아래쪽에는 공구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리 누를 때 부하가 많이 걸리게 되기 때문에 램프 이동 황삭에서는 램프를 이용하여 진입하여 부하를 줄여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 하늘색 구간에 대해서 램프를 추가하여 툴패스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하늘색으로 이와 같이 각도를 가지고 진입을 하여서 공구가 소재 진입할 때 부하를 줄여서 가공을 할 수 있도록 램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황삭 옵션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황삭은 이렇게 모양을 만들고 이 방법으로 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와 같은 툴패스를 가공을 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가공이 되는지 아트캠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툴패스 메뉴를 누르게 되면 시뮬레이션 기능에서 툴패스 시뮬레이션 단추를 선택하고 툴패스 시뮬레이션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와 같이 가공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공이 된 후의 모습을 이와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공이 완성된 상태를 확인하였으므로 프로젝트 장에서 시뮬레이션을 선택을 하고 이것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의 딜리트 키를 누르거나 시뮬레이션 삭제 버튼을 눌러서 시뮬레이션을 삭제할 수 있고, 보통 가공은 살을 다 걷어내는, 필요 없는 부분을 걷어내는 황삭 다음에 일정하게 살을 남겨두는 중삭, 그리고 모델링 그대로 깎아줄 수 있는 정삭 툴패스를 내는 게 보통 툴패스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중삭 툴패스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삭 툴패스는 정삭 툴패스를 가공하기 전에 릴리프에 가공 모델의 일정한 양의 살을 남게 하기 위해서 모델을 따라가는 툴패스를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툴패스 메뉴 중에 릴리프를 통한 툴패스 생성, 정삭 툴패스 방법으로 중삭을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릴리프 가공, 이 툴패스를 살펴보게 되면 처음 마찬가지로 전체 릴리프를 가공할 것인지 자동으로 영역을 설정할 것인지 사용자가 직접 원하는 영역을 선택하여 그 영역만 툴패스를 낼 것인지 그 가공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선택 옵션들이 있습니다. 전체 영역의 툴패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전체 릴리프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삭 옵션에서 정삭 가공할 공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삭이나 정삭은 모델의 공면을 따라가야 되므로 보통 볼 공구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볼 노즈 3mm를 선택을 하고 선택 단추를 눌러서 정삭 공구로서 3mm 382 볼 공구를 설정하였습니다. 이때 정삭이 가공될 방법에 대해서 이 툴패스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중삭 툴패스를 생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선 하나씩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맨 처음 옵션인 라스트를 이용하여 그 생김새를 나중에 개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도를 지정하여서 라스터의 주사선 방향에 각도를 지정할 수가 있고요. 공차는 가공이 될 때 모델링과의 허용오차를 의미하고요. 중삭의 공차는 0.01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유값은 모델링비로 얼마만큼 여유살을 남길 것인지에 대해서 설정을 하는데요. 일정한 두께로 0.5mm 정도를 여유값으로 주고 여기에 0.5mm 오프셋 값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일정한 양만큼 얇은 살을 남겨두고 정삭에서 그 0.5mm를 가공한다는 것을 가공을 합니다. 이 릴리프 가공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 따로 황삭 툴패스를 만들지 않더라도 여기서 공구를 선택하여 같은 방법으로 황삭 툴패스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전에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이렇게 있고 값을 설정하여 황삭 툴패스를 같이 뽑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미 황삭 툴패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공구 선택을 해제하여 황삭 툴패스는 계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진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램프를 추가하여 공구의 부하를 더 받게 할 수도 있지만 정삭의 경우 볼공구를 사용하기도 하고 이미 많은 양의 살들이 제거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램프 추가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까 설명드린 안전 높이와 시작 위치를 설정해 주실 수 있습니다. 같은 값으로 설정하도록 하고요.
소재 두께에서 소재를 제가 설정한 상황 볼 수가 있고, 설정이 종료됐으므로 지금 계산을 눌러서 중삭 툴패스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삭 툴패스는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가 생성한 릴리프를 따라가면서 툴패스가 나오게 됩니다. 보시면 0.5mm의 여유를 주었기 때문에 0.5mm 여유를 원래 있던 모델링보다 여유살을 주고 가공할 수 있는 툴패스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툴패스의 모형들에 대해서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삭 옵션에서 각도가 0도일 때는 X축 방향으로 가게 되고 90을 설정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Y축으로 가공을 하게 됩니다. 보통은 정삭 가공에서 135도를 많이 사용합니다. 다른 정삭 옵션들을 또 한번 살펴보면 라스터 클래식 두 개가 같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의 툴패스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왼쪽에 툴패스 미리 모으기 모양 또한 같습니다. 이것은 라스터 클래식은 아트캠에서 예전에 라스터를 계산하는 방식인데요. 라스터 클래식이라는 이름으로 있고 라스터라는 것은 새로운 라스터 계산하는 방식을 아트캠에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넣어준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결과가 똑같기 때문에 최근 아트캠에 적용된 이 라스터 방식의 툴패스를 보통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라스터 X&Y 옵션을 살펴보게 되면 X축으로 가공을 하고 Y축으로 가공을 다시 한번 하는 툴패스 전략 방법이 되겠습니다. 각도를 0으로 하고 지금 계산을 눌러서 툴패스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X축으로 가공한 다음에 다시 Y축으로 가공을 두 번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라스터를 두 번 가공하는 이유는 보통 경사가 급한 구간에서 지금 여기와 같이 툴패스 구간이 많이 늘어져서 그 사이가 벌어지게 되어 다시 수직된 방향으로 가공을 하여 그 살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가공을 하기도 합니다. 라스터 X&Y 밑에도 마찬가지로 라스터 X&Y 클래식이 있는데 방금 설명서로 드렸던 내용으로 이전 내용 방식이기 때문에 라스터 X&Y를 사용하여 툴패스를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나사선 가공 방식이 있습니다. 미리 보기에서 보이는 것처럼 나사선으로 툴패스를 만들게 됩니다. 지금 계산을 눌러서 그 툴패스 모양을 살펴보면 보시는 것처럼 중앙에서 시작해서 나사선으로 가공을 할 수 있게 공구가 지나가는 길을 만듭니다. 다음으로는 박스 안의 나사선. 지금 나사선 같은 경우는 소재 안쪽으로 정원이 되는 크기까지만 가공을 하는데 박스 안의 나사선 같은 경우는 소재를 모두 다 가공할 수 있는 툴패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계산을 눌러서 툴패스 모형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박스 모두를 가공할 수 있는 툴패스를 생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스파이럴 옵션을 사용하게 되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클래식이 있는데 나사선의 이전 계산 방식이고, 박스 안에서 스파이럴 역시 박스 안의 나사선과 같은 방식인데 예전 방식이라서 사용을 하시게 되면 클래식이 없는 두 개의 툴패스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컨스턴트 Z 툴패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스턴트 Z 툴패스 같은 경우는 같은 높이를 이와 같이 이어서 툴패스를 생성하여서 경사가 급격한 구간에 릴리프가 있을 때 사용하면 좋은 툴패스 전략입니다. 다음으로 3D 오프셋 툴패스를 보겠습니다. 3D 오프셋 같은 경우는 이 모델을 오프셋을 하여 그것을 가공할 수 있는 툴패스를 만들게 됩니다. 이와 같은 가공 경로로 이 곰돌이를 가공할 수 있게 툴패스 경로를 생성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옵셋 스파이럴 옵션을 선택하게 되면 지금 이 3D 오프셋은 모델을 계속 오프셋을 하면서 옆으로 떠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같은 방법이지만 스파이럴로 오프셋을 하면서 가기 때문에 지금 선택한 3D 스파이럴은 뜨는 구간이 좀 더 적게 생성될 것입니다. 계산을 눌러서 툴패스 모양을 살펴보면 모양은 3D 오프셋 모양과 비슷하지만 뜨는 구간 없이 나사선으로 이렇게 스파이럴 가공을 진행하게 됩니다. 지금 이것처럼 여유값을 0.5mm를 주어서 릴리프 가공해서 정삭 툴패스로 중삭 가공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삭 가공을 만들기 위해서 정삭 공구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해서 정삭은 조금 더 작은 공구 볼 노즈 1.5mm를 선택을 하고 옵션은 마찬가지로 3D 옵셋 스파이럴 가공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유값, 여기서 중요한 건 여유값을 0으로 두어서 모델링을 그대로 쫓아가는 툴패스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툴패스의 정확도를 나타나는 공차를 더 적게 1000분의 5로 입력하여 더 정확하게 가공할 수 있도록 툴패스를 개선합니다. 툴패스 이름에 정삭이라고 하고 정삭 가공, 지금 계산을 눌러서 정삭 툴패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 프로젝트 창에 보면 릴리프 가공, 만들었었던 중삭 가공과 정삭 가공이 같이 모여서 전구의 불이 두 개가 다 켜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화면에 중삭과 정삭 툴패스가 모두 출력이 되게 되어 있어요. 중삭 가공, 릴리프 가공 툴패스를 꺼서 정삭 툴패스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5mm 볼 노즈 공구를 사용하여 보다 촘촘하게 이와 같이 가공 툴패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툴패스 창은 이제 닫도록 하고요. 이렇게 생성한 툴패스가
어떻게 가공이 되는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삭을 먼저 선택한 후에 툴패스를 보이도록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Z 황색 툴패스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시뮬레이션 조절바를 누르게 되면 먼저 시뮬레이션에 대한 설정값을 지정할 수 있게 되고, 시뮬레이션 조절 툴바를 이용하여서 플레이를 눌러 어떤 형식으로 가공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과 같이 엔드밀을 이용하여 생성된 툴패스 방향으로 그 길을 따라서 공구가 이동하여 이와 같이 절삭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중삭 가공으로 만든 릴리프 가공 툴패스를 선택을 하고, 마찬가지로 시뮬레이션 조절바를 선택하여 플레이를 눌러 시뮬레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삭에서 남겼었던 살들에 대해서 지금 일정하게 모델링에 일정하게 살을 남기면서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성한 3D 오프셋 툴패스의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이와 같이 남은 살들을 절삭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정삭 툴패스를 선택하고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작은 공구로 중삭에서 남겨놓았던 0.5mm의 여유살을 가공하면서 지금 가공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트캠은 릴리프를 만들고 그것을 가공할 수 있는 툴패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만든 여러 가지 툴패스들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어떻게 가공이 되는지 그 형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빠르게 가공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 조절에 빠르게 단추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삭 가공을 다 한 모습인데 공구에 R값이 있어서 이와 같은 영역이 조금 R값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 때 잔삭 기능을 이용하여 툴패스를 생성하고 이 남은 살들을 가공하여서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